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그 프린터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곧 이어서 실제로 측정해서 프린터 프로파일 만드는 거를 같은 동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 설명하는 것이 벌써 한 40몇 분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리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약간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연결을 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타겟을 프린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도비 컬러 프린터 유틸리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자기가 사용할 타겟을 열었죠. 열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봐야 페이지 셋업, 그 다음에 프린트밖에 없죠. 페이지 셋업 물론 하시고 프린터로 들어가셔서 여기 앱슨 같으면 프린터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우리가 봤던 용지 스타일, 유형, 그 다음에 여기 해상도 품질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등등 자기 원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은 요거잖아요. 컬러 모드가 No Color Management라고 되어 있다. 요거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Adobe Color Print Utility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하기 위한, 오직 그것만을 위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타겟을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RGB 파일, 그 다음에 샵1이 되어 있잖아요. 샵이란 말은 뭐예요? 이것은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다. untagged RGB라고 되어 있죠. 태그 없는 RGB. 이따가 보실 터인데 이 포토샵에 에러가 생겼어요, 지금. 자, 어쨌든 이따가 보시고, 그래서 이걸 프린트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하시라 그랬냐? 먼저 프린터를 먼저 선택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에 포토샵의 컬러를 관리하겠다, 이것을 선택하시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다큐멘트 프로파일의 이름과 그 다음에 프린트 프로파일 이름이 같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같은 리가 없죠. 이게 untagged RGB니까 여기 아무리 눌러봐야 untagged RGB라는 말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뭘 하시라 그랬냐면, 여기서 자기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프로파일 이름이 무엇인지 보고 나오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sRGB면 sRGB, REC를 하는 거, 그 다음에 Adobe RGB 또는 어떨 때는 CERGB 이렇게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딱 익히고 OK 하고 Done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뭘 봤어요? sRGB가 있다는 걸 봤지. 그러면 편집의 프로필 할당에 들어가서 sRGB 똑같은 거 있잖아요. 선택을 하시고 OK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프로파일이 할당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샵 표시이던 것이 여기에 지금 별표가 생겼잖아요. 이건 프로파일이 있다는 것이고, 나의 그 워킹 스페이스 RGB 세팅과는 다른 프로파일이다, 그런 뜻이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 포토샵의 에러가 뭐냐,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반드시 지금 현재 sRGB를 할당했기 때문에 sRGB라고 나와야만 하는데, 이 며칠 전에 업데이트한 포토샵인데 이 에러가 있어요. 이 에러는 제가 생전 처음 본 건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게 sRGB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러가 있다는 걸 일단 설명드리고, 아까 거기 프린터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보세요. 이제는 여기에 프로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프린터 프로파일 이름이 같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색 관리가 안 되는 채로 RGB가 그대로 프린터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 관리 없이 프린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하면 여기에는 뭐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세팅 들어가면 그거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용지 설정하시고, 그죠? 크기, 그 다음에 이거 용지 타입, 그 다음에 이거 등등. 요거는 아까 이미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고 세이브하고 프린트 누르면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타겟을 프린트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타겟을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주의하실 것, 만약에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는 프린터가 나오자마자 측정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잉크젯 프린터이면 그 잉크젯 프린터 중에서 그 잉크가
다이, 즉 염료 프린트라면 한 4일 이상 건조를 시킨 다음에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색깔이 정착을 해서 안정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염료 잉크는. 그 다음에 앱슨 캐논에서 주로 고품질 프린터로 많이 나오는 피그먼트, 알료 있죠. 알료도 안정은 금방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잉크가 용지 위에 묻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이렇게 쉽게 긁혀 나오지 않게 고착도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조금 안정되려면 하루 정도는 최소한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료 잉크는 대략 하루 정도를 기다리시고 염료 잉크는 한 3, 4일 이상 기다리신 다음에 측정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트는 그냥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옵셋 인쇄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사흘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측정을 하신다. 곧바로 다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실제로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이렇게 한다. 당연히 i1 프로파일러라는 걸 먼저 들어오겠죠. 첫 번째 기기 연결하시면 여기서 뭘 체크하는지 아시죠? 고급. 그 다음에 해당 기능이 다 활성화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자기 기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터는 지금 RGB죠. 당연히 잉크젯이니까 RGB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린터 프로파일 타겟이란 게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내보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 그 타겟을 만들 때에 패치의 숫자를 몇 개 할 것인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i1 프로2를 사용한다고 치고 A3 페이퍼에 한 장에 그냥 풀로 넣어서 나는 그 한 장으로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1564라고 일단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1564개의 패치에 그런 다음에 와서 여기 들어와서 다음 페이지 들어와서 i1 프로2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3 페이퍼니까 A3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유닛은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진은 0으로 하셔도 되고 보통 5mm로 이렇게 다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패치 한 개의 사이즈는 최소란 말은 가로가 7mm, 세로가 8mm에 그러면 보세요. 여기 A3 페이퍼에 한 장에 꽉 찼죠. 그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게 됐죠? 그럼 이렇게 만들기도 했을 때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서 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건가?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항상 자기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저장을 보통 하시는가 하면 RGB 타겟이니까 그 다음에 패치 개수 1564 그 다음에 용지 사이즈 A3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테스트 차트라고 하는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그렇게 저장하면 바로 여기에 그게 앞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한 것은 못 하는 거와 똑같냐.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저장을 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요거 RGB 1564A3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기는 i1 프로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 더블 클릭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성을 하고 3000개를 하든 1500개를 하든 구성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여기 나타나고 그때부터는 방금 전에 페이지에서 몇 개 입력할 필요 없이 이 페이지를 오셔서 그것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구성한 게 이렇게 많은데 A3 페이퍼 한 장에 할 때는 이렇게 구성했고 저는 A3 페이퍼 두 장에다가 꽉 채울 때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아까의 딱 2배죠. 3128개의 패치를 넣었고 두 장이니까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치가 하나, 둘,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죠? 두 번째 장이 끝까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저장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 하시는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를 이미지로 내보내야지 그 이미지를 열어서 자기가
프린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내보내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Save As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또 이름 붙여가지고 이미지로 내보내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RGB 이미지는 TIFF 포맷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CMYK 이미지는 PDF 포맷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권장드려요. CMYK를 TIFF로 하시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보통 어떤 출력소 같은 데 있는 CMYK 프린터를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 타겟 이미지를 가져가서 이거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타겟 이미지 프린트가 약간 뭉개져서 나와요. 그 정확히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번 해본 바에 따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도 CMYK는 PDF 포맷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거를 활용을 하시라. 그렇게 이미지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성 자체를 저장하시는 거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A3 플러스 페이퍼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슈퍼 A3라고 하기도 하고, 그 용지 한 장에다가 이런 걸 두 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A3 플러스 페이퍼에 반씩 나누어서 이런 거 두 개를 한꺼번에 프린트해서 그걸 반 잘라서 제가 프린트를 했거든요. 그런 타겟을 만들었어요. 그 타겟이 지금 어떻게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A3 페이퍼 딱 반짜리라고 커스텀으로 사이즈를 입력하고 241.5mm 곱하기 329mm라고 그렇게 타겟을 만들어서 두 장짜리죠. 이 두 장짜리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A3 플러스 페이퍼 위에다가 두 개를 함께 얹어서 프린트를 해서 그 다음에 며칠 말려서 반으로 자른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결과를 지금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가 나오면 이건 지금 당연히 피그먼트 프린트고요. 그 다음에 며칠 말렸겠죠, 당연히. 실제 이거는 9월 6일에 프린트하는 거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된 건데요. 이렇게 프린트가 나오면 반드시 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가 하면, 이 타겟 프린터는 언제 프린트했고, 프린터는 무엇이고, 용지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프린터의 세팅은 무엇인지를 적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언제 했고, 그 다음에 388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X 세팅 270g 용지이고, 그 다음에 프린트 세팅은 프리미엄 세미글로스 페이퍼에 1440dpi로 한 거죠. 그렇게 구성을 뭘 어떻게 한 건지를 항상 기록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런 타겟을 이렇게 실제로 프린트해서 충분한 시간으로 말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측정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다. 자, 기기를 흰 타겟으로 정확한 상태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트, 즉 교정을 눌러서 약 10여 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 프린트를 여기에 끼우죠. 끼우는데 항상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끼우든 간에 핵심은 프린트가 된 색깔 부분이 전체 이 마진의 중간에 오도록 끼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이를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그 종이에 어쨌든 간에 프린트된 색깔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끼운다. 그 다음에 이 측정판을 놓으시고 첫 번째 라인 바로 아래 딱 정렬되도록 놓으시고, 그죠? 이제 기기가 여기 보시면 준비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뭐로 스캔하신가? 듀얼 스캔이라고 하는, 듀얼 스캔은 뭐냐? 한 줄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두 번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 측정하면 M012 전체 세 종류의 데이터가 함께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기 좋기 때문에 듀얼 스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듀얼 스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측정을 시작하시는데, 밑에는 이거는 그냥 기록용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RGB 프린터이고 광택용지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시작하는데, 핵심은 뭐냐? 측정은 반드시 흰 여백에서 출발해서 흰 여백까지 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프린트된 부분이 아니고 흰 여백에서 흰 여백까지. 그 다음에 이것을 부드럽고 지속적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부드럽게 밀리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잘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예컨대 여기 밑에가 뭔가 더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청소도 하시고요. 깨끗하게 알코올로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아직 충분히 부드럽지 않으면 그 자동차 같은 데 가끔 뿌리는 고무나 그런 곳에 뿌리는 실리콘 스프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리콘 스프레이를 구하셔가지고 면, 요새 뭐 소독 많이 하니까 면 무슨 뭐라 그럽니까, 화장용 솜 있잖아요. 거기에 살짝 묻힌 다음에 여기 묻혀주시고, 여기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요런 데 묻혀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손을 두 개를 포개시고요. 손을 왜 두 개를 포개는가? 이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손을 이렇게 해서 내 팔이 로봇 아미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주 부드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무게는 아주 지그시 가볍게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누른다. 어디를? 중간보다 살짝 앞쪽을. 왜냐하면 뒤쪽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항상 살짝 앞쪽을 누른다. 꽉 누른 게 아니라 그냥 손의 무게 정도만. 그 다음에 핵심, 출발하기 전에 여기 왼쪽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안쪽에 있는 조명을 켜고 0.5초 후에 부드럽게 출발한 다음에 끝나면 손을 놓아서 조명을 끈다. 다시 조명을 켜고 반복해서 오면 끈다. 그거예요. 실제로 봅시다. 켜고 가고 끝나면 놓고 파란불 2번 다시 켜고 오고 끝나면 놓고 그럼 초록불 2번. 그죠? 그렇게 되면 한 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중간으로 놓고 양쪽을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정렬을 다시 2번 줄을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출발 끝나면 놓고 그 다음에 출발 끝나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다 똑같은 거니까 중간에 얘를 바꿔 낄 때 가서 봅시다. 지금처럼 만약에 뭔가 에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출발 눌러서 오케이 하고 놓고 됐죠? 그 다음 다시 출발 오고 놓고 이렇게 좀 이따가 종이를 거꾸로 끼울 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거의 중간까지 왔죠. 이게 실제로 중간까지 가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측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파팅 라인이 보이잖아요. 파팅 라인 밑에 어두운 라인이 있잖아요. 그 밑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만약에 측정하시면 실제보다 조금 더 어둡게 측정해질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거를 거꾸로 이제 끼워서 나머지를 측정을 하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22번째 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22번째 줄이 보이도록 딱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쪽에 와서 출발해서 여기 끝났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려 끼웠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되는가? 아니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오셔도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자, 하고 똑같이 갔다가 왔다가.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A3 페이퍼에 한 장에 풀로 하면 1500 몇십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장에 풀로 하면 3100 몇십 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A3 사이즈 두 장 이상 사이즈를 수천 개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힘이 너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소위 가성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A3 페이퍼 두 장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럼 A3 페이퍼 한 장 1500 몇십 개 한 거하고 A3 페이퍼 두 장 3100 몇십 개 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가? 물론 있죠. 있기는 해요. 눈으로 쉽게 보이는 차이는 전혀 없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색깔에 있어서 섀도우 디테일이 아주 조금 차이가 나요. 물론 3100개짜리가 1500개 몇십 개보다는 조금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인 컬러의 성장이라든가 눈으로 봤을 때의 차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최대한 뭐랄까요, 그 경제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이따 끝날 때 좀 보고, 완전히 끝날 때 보고 이렇게 합시다. 제가 아까 이 종이 끝날 때쯤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거의 끝까지 왔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 종이에 거의 풀로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더 가면 이 측정기의 헤드가 여기에 닿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기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빼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드가 닿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측정판을 밀지 않는가 하면, 이 광택이 있는 용지들은 약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잘 밀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찰이 있다는 뜻은 이 말 그대로 접촉을 한다는 뜻이니까, 프린트를 혹시 약간이라도 손상을 시킬까봐 그래서 약간 들어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한 장이 끝났으니까 다음 장 두 개가 한 세트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따가 진짜 다 끝나고, 측정이 끝나고 봅시다. 자, 이제 끝까지 왔어요. 오케이,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러면 페이지 두 개가 지금 모두 측정이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다 지금 모여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한 패치마다 여기 사선이 되어 있고, 이 왼쪽 위쪽은 약간 밝고 여기는 조금 어둡잖아요. 이게 뭐냐? 왼쪽 위쪽은 원래 RGB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주었었다 그거예요. 그럼 오른쪽 아래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것은 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패턴이. 그거를 잘 보시는데, 왜 잘 보시는가 하면, 만약에 측정을 다른 줄을 잘못하면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그거를 잘못했다고 경고를 주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은, 정말 가끔씩은 자기도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안 줄 때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변해가는 패턴이 딱 어디 한 줄이 어긋나는 게 딱 눈에 띄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라. 지금 당연히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어떤 이게 지금 다 측정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는 도대체 뭘 해놨나 보고 싶으면 어디라도 그거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 더블 클릭을 했더니 여기 데이터가 쫙 나와요. 그죠? 이게 뭐냐? 요 패치는, 요 오렌지 같은 패치는 원래 데이터 RGB 자극이 255에 뭐였고, 그걸 했더니 이런 색깔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런 색깔이라 함은 측정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M0, M1, M2에 의하면 이렇다. 거의 똑같죠.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 반응은 이렇게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LAB로 나타내면 이런데, M0, M1, M2에 대한 의한 LAB는 이렇게 다르다. 근데 보시면 이건 거의 똑같아요. 그 말은 이 용전 지금 투릭스 사틴 270이라는 이 페이퍼는 형광증백제가 별로 또는 거의 없는 페이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LAB라는 것도 어떤 기준 광원 아래에서 보는가,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각도로 보는가, 표준 관찰자 각도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지금 만약에 10도로 본다면 LAB가 달라졌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도로 보더라도 만약에 D50 아니고 A 광원으로, 즉 백열등 같은 광원으로 본다면 당연히 또 달라지겠지. 그죠? 더 밝아진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광원과 그 다음에 관찰자 각도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볼 수 있고, XYZ 3자극지로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는 농도까지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경을 해 보실 수 있다. 이게 모두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인가? 이 기기가, 측정기가
스펙트럴 포토미터, 즉 분광 광도계이기 때문이에요. 분광 광도계면 이런 게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뭐 구경도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몇십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고 이름을 붙여 저장하시는데 이름은 어떻게 하신가 하면 예컨대 항상 프로파일 이름처럼 마치 어떤 기기이며 그 다음에 어떤 용지이고 어떤 프린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언제 측정한 것인가. 오늘은 13일이기, 12일이네. 12-라고 합시다. 이렇게 측정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프로파일을 만들 준비가 되었어요. 그 한 개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측정이 끝나니까 뭐가 생겼냐? measurement condition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M0, M1, M2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린트를,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프린트할 그 프린트가 햇빛에 노출되어서 그러니까 자외선이 있는 햇빛에서 볼 거다. 그러면 M1이라고 하시고요. 아, 그거 아니고 그냥 실내에서 볼 거야.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보겠지. 그럼 M2라고 하시면 돼요. 실내에는 자외선이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M2라고 하시는 게 더 잘 맞아요. 그래서 M2라고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뭐라고? 여기는 그래서 프린트 할 거잖아. 나중에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럼 그 프린트를 그러니까 무슨 공항에서 볼 거냐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뭐 모르겠는데 그냥 기준대로 표준대로 할 건데 그러면 D50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다른 특정한 어떤 광원이 있어라고 한다면 그 광원이 여기 있다면 선택하시고 그 기준 광원 중에 하나라면 그걸 하시고 만약에 실제로 어떤 형광등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측정을 하셔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볼 거야 라고 그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측정이란 거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할 때 주변 광 측정하는 거 배웠죠.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시고 이름 붙이면 바로 어떻게 되는가 여기 저장된 측정 데이터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이거 다 제가 실제로 측정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LED도 있고 뭐 산화정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요. 이런 또는 뭐 표준 광원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그 백열등 같은 거죠. A 광원. 그런 것 중에서 실제로 측정한 것 중에서 뭐다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원 아래에서 그 프린트는 가장 정확한 색깔을 의도된 색깔로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매주 아니고요. 그냥 표준적으로 할 거예요. D50라고. 그러니까 바깥 햇빛 같은 데서 볼 용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파일 세팅을 하는데 프로파일 세팅은 다른 건 여기는 건들 게 거의 없고요. 이거는 perceptual rendering intent를 사용할 때 뭔가를 조작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그거예요. 저는 perceptual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프로파일을 배울 때 프린트 프로파일은 lookup 테이블이 6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A to B, B to A 방향 2개에다가 그 다음에 0, 1, 2 이렇게 렌더링 인텐트를 담당하는 서로 다른 3개 이렇게 곱하기 해서 6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lookup 테이블 사이즈를 얼마나 자세하게 할 거면 당연히 자세하게 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large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확성, granularity라고 하는 식으로 정확성이에요. 16비트로 한다고 당연히 하시고 그 다음 밑에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advanced라고 하고 그 다음에 ccat이라고 하는 거를 색채 수능 방식을 ccat 02라고 하는 거라고 버전을 보통 4로 한다. 다른 건 그냥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뭘 하는가 이름 붙이고 저장하죠. 이름은 뭐라고? 항상 어떤 기기 그 다음에 어떤 용지 여기는 세팅 270이라고 할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세팅 프리미엄 세미글로스 1440dpi니까 14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추가하는가 M2 데이터를 써서 만든 프로파일이고 그 다음에 광원은 D50용이다.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세이브를 하시면
프린트 프로파일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는 컴퓨터 속도 따라 다르겠지만 1, 2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면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제 프로파일이 계산 끝나고 나왔어요. 여기서 뭘 보시는가? 조그맣게, 이게 또 사실 에러인데요. 이 3.5 버전의 아이번 프로파일러의 에러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작게 나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에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 때 그 타겟 이미지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글씨가 다 뭉거져서 나온다. 그게 하나 또 에러고 3.5에서 생긴 에러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에러는 이거는 뭐 지금은 프린터 프로파일링하니까 상관없지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할 때 XY 좌표를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 XY 좌표에 그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엉뚱하게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X, Y 값을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에러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직 그 업데이트를 안 내놓고 있어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제가 얘기를 못 해줬네요. 어쨌든 그런 에러가 있다. 어쨌든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실 것은 프린터 프로파일의 컬러 게머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작지만 뭘 보시는가? 어디인가 삐뚤삐뚤한 것이 있는지를, 불규칙한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불규칙한 것이 프린터의 반응 자체가 그래서도 있을 수 있지만 앱슨 캐논처럼 좋은 프린터들은 이거가 그렇게 삐뚤삐뚤하게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측정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측정을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프로파일은 성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이제 프로파일러는 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그 프로파일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인가? 여기 있네. 네. 요거네요. 여기 보시면 이 아까 만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게임없이 꽤 크죠? 그리고 어디 삐뚤삐뚤한 거 없죠? 거의 규칙적으로 깔끔하게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프로파일 그 모양새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지는 형광등 백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지 자체의 화이트 색깔이 A, B가 거의 0이에요. 즉 센터에 딱 와 있다는 거죠. 무슨 뭐 붉은기, 노란기, 파란기가 거의 없는 백색에 해당하는 용지이다. 그 다음에 이 용지에서 블랙은 여기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경하시려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 용지의 화이트는 94. 얼마였고 과연 AB는 거의 0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블랙은 지금 이 용지에서 약 7 정도 나왔고 AB는 거의 0이니까 완전히 진짜 블랙, 중성적인 블랙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커브 같은 데 보시면 이 지금 상태의 프린터는 그레이스케일을 만들기 위해서 RGB를 각각 스텝마다 어떻게 혼합해서 그레이스케일을 만들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RGB가 덜 이렇게 벗어날수록 이 프린터 자체에 RGB 숫자가 더 같아도 그레이스케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정렬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당연히 없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린터가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온지를 프로파일을 보시면 프린터의 상태를 아주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능력, 상태,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책에 물론 설명이 있지만 이게 타겟 프린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세팅이 적절한지를 일단 아시려면 뭘 보시는가? 그린과 사이언 계통의 색깔들이 너무 화사하고 밝지 않도록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약간 거무스름한 것처럼 어둡게 진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기에 특히 그린 쪽, 그 다음에 사이언 쪽을 보시면 밝게 화사하게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제 책에도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을 보시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세팅이 아니어서 이게 그린 같은 게 아주
밝고 화사하게 나왔다. 그러면 프로파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도 책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RGB 프린터의 프로파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정확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CMYK 프린터 프로파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